네, 아직 3년 차 스타트업으로서 이런 자리에 서는 게 조금 아직은 좀 맞지 않다, 과분하다라는 감정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향후의 컨텐츠 IP 쪽에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께 어떠한 꿈의 단초라도 제공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겠다 하여 조금 부담스러운 와중에 강연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어떤 뭐 정답이라기보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 제가 보고 있는 관점들, 그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강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3년에 좀비런이라는 행사를 서울랜드에서 개최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콘텐츠 산업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도 스타트업이었었고요. 그 이후에 다양한 어떤 사회적인 경험을 쌓다가 이제 넷마블에 2017년에 입사를 하여서 넷마블의 IP 사업 팀장으로서 굉장히 다양한 산업 영역에 있는 컨텐츠 사업 경험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짤막하게 공유를 드리자면요. 넷마블에서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IP를 소싱하고 이제 회사를 설득해서 그것을 실제 게임으로 구현하는 프로젝트를 담당하였었고, 넷마블에서 당시 이제 하이브의 대주주가 넷마블이었기 때문에 넷마블과 BTS 간의 IP 라이선스 체결에 관한 모든 실무를 총괄하였고, 쿵야를 리뉴얼하였고요. 세븐나이츠라는 넷마블의 IP를 갖고 일본의 제작위원회를 세팅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 애니메이션 방영으로까지 온전히 될 수 있도록 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아이코닉스와 스톤에이지라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또 좀 개인적으로 잘 안 돼서 아쉽긴 하나 아스탈련덱이라는 프로젝트, 그리고 그것에 제작비를 투자하고 게임화가 되는 사업을 하였으며, 스포키즈라는 유튜브 애니메이션 IP를 인수하였고, 이제 마지막으로 밀리언 볼트라는 애니메이션 제작사, 현재 실룩이라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죠. 회사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산업들에서 얻은 경험들을 기반해서 저는 21년 5월 27일에 창업을 하였고요. 23년도에 133억의 시드 투자를 유치하였고, 당해년도에 감사하게도 아기 유니콘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받았던 어떤 시드 투자금을 가지고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약 40여 개 정도의 다양한 IP 프로젝트들을 내외부 파트너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어떤 유니콘 회사가 되기보다는 10개의 유니콘 IP를 갖는 것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해보자라는 취지로 어떻게 하면 10개의 유니콘 밸류를 갖는 IP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다방면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다. 다만 제가 오늘 꼭 뭐 만약에 이 강연을 통해서 한 가지에 대한 정보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길 수 있다면 어떤 이러한 개념을 조금 남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장표인데요. 사실 요새 이제 컨텐츠에 기반한 IP가 너무나 각광받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사실 컨텐츠란 용어와 IP란 용어가 굉장히 혼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결국 IP란 컨텐츠에 팬덤이 붙어 있는 하나의 현상을 IP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직은 팬덤이 붙어 있지 않는 컨텐츠에 어떤 IP란 용어를 붙이기에는 조금 적절하진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컨텐츠 사업을 꿈꾸신다면은 여기에서부터 비즈니스 전략을 구축한다면 굉장히 온전한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이제 컨텐츠가 IP로 진화하고 이 IP가 세상에서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은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가치를 갖게 됩니다. 뭐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약 80조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투입하여 이제 인수를 하고자 하는 것도 사실은 저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뭐 어떤 매출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엑스박스에 올릴 어떤 저 블리자드와 액티비전이 갖고 있는 IP의 가치를 저 정도 밸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어떤 시장의 판단이고, 그런 것들이 단적으로 이제 무형자산인 컨텐츠 IP에 대한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 사례가 될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여기 있는 것들 중에 대부분 한두 개 정도는 직접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즐기고 있는 또는 즐겼던 어떠한 컨텐츠 기반한 IP들이 무려 몇백 년 전 또는 몇천 년 전에 나와서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어떤 경험과 감동 그리고 서사를 전달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다양한 파생 컨텐츠로의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뭐 설기가 드래곤볼이 되고 드래곤볼이 수많은 컨텐츠로 확장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일단 저는 IP라는 프로덕트의 가치는 크게 두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이제 영원성과 무한한 사업 확장의 가능성 이 두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으로서 이 어떤 아젠다에 도전해 보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사실 굉장히 막연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 가치에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사업을 해 나가고 있고요. 우리 시장에 그리고 우리 한국에 어떤 이런 사업을 스타트업으로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코로나 시기에 조금 더 현실화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그리고 OTT가 성장하는 시기 이 두 시기가 맞물렸을 때 단연 최대 수혜를 입었던 것은 K 스토리텔링 콘텐츠였고 마찬가지로 한국 콘텐츠 수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게임마저도 글로벌 탑 랭크 안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됐고 어찌됐든 이제 K-팝을 넘어서서 아마도 한국 콘텐츠 시장 전반에 대한 하입이 글로벌 하입이 들어와 있는 것은 아마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 글로벌 메이저 투자자들 또는 제작사들이 조금 더 기민하게 우리나라 시장에 바라고 있는 것은 마치 누적 매출 120조 원 이상을 했던 포켓몬과 같은 미디어 프랜차이즈가 만약에 미국, 일본 그 다음 권역에서 탄생을 한다면 그것이 아마도 한국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아마도 우리 시장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연 글로벌 그 어떤 권역보다 좀 공격적인 투자들이 한국 콘텐츠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 컨텐츠 시장에서는 이런 글로벌 메이저 미디어 프랜차이즈가 만들어지는 시도가 있었거나 또는 성공 사례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조금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실 우리가 범 컨텐츠 시장으로 부르긴 하나 컨텐츠 시장이 각 버티컬마다 굉장히 다른 사업의 영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다른 인더스트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장르에만 국한된 성공이 다른 장르로의 이전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또다시 컨텐츠를 처음부터 만드는 것 같은 공수가 들어가는 것들을 저는 많이 보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다른 컨텐츠 플레이어들 글로벌 권역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컨텐츠의 크기에 비해서 한국의 어떤 미디어 프랜차이즈는 거대한 확장이 타이밍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 거기에서 저희가 조금 더 미시적으로 봤던 부분은 이제 넷마블에서 다양한 게임 프로젝트, 이제 게임을 원천 콘텐츠로 만들거나 이제 원천 콘텐츠를 게임으로 가져오는 이 두 가지를 제가 단연간 수행을 하면서 좀 시장에 거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찌됐든 원천 컨텐츠 시장에서는 큰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하게 조금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게임 시장은 큰 돈을 버나 반대로 어떤 메이저 이런 미디어에 대한 파급력이 굉장히 적고 이 두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제가 많은 시간 동안 스터디를 해본 결과 굉장히 두 가지 이질적인 역량이 산업적으로 많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하나의 컨텐츠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이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컨텐츠의 기획 요소들을 분해하고 그것들을 온전하게 잘 조율해낼 수 있는 어떤 시장의 플레이어가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프로젝트가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이것들을 사업적으로 온전히 모든 플레이어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가질 수 있게 이것을 사업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두 가지 역량을 갖고 있는 회사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고요. 그것을 저희는 단 한 단어로 좀 저희가 핵심적으로 정의하는 단어는 이제 멀티 유저블 IP 포맷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우리나라 컨텐츠 시장에 이제 콩글리시로 OSMU라는 되게 미신과도 같은 단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그 OSMU에 굉장히 큰 돈을 다양한 영역으로 달성해보고자 노력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처음부터 소스 자체가 멀티 유저블한 포맷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결국에 확장 그 몇몇마다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 공수가 들어가면 부정할 수 없다. 어찌됐든 처음부터 그렇다면 여러 미디어로 파생을 염두한 기획을 해낼 수 있을까가 이제 제가 창업을 결심하게 만들었던 핵심 질문이었었고요. 어찌됐든 오늘날 시장 환경도 그것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미디어가 파편화된 시장에서 이제
디즈니가 극장판 애니메이션의 성공만으로는 충분히 본인의 컨텐츠를 IP로 진화시킬 만한 대중의 시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디즈니조차도 이제 여러 파편화되어 있는 미디어 각각에서의 성공을 거두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스타트업으로서 또는 컨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 시장 환경 변화에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라는 포맷을 갖추고 이 시장에 도전을 한다면 어찌 보면은 마치 픽사가 2D 애니메이션 시장을 3D 애니메이션으로 혁신하고 디즈니가 무성 애니메이션을 유성 애니메이션으로 혁신했던 것 같은 어떤 시장의 기회를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제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비전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고 오늘 어찌됐든 이런 시장을 그러면 스토리텔링적으로 또는 컨텐츠 기획 제작적으로 이제 어떻게 달성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조금 제가 주제로 가져왔기 때문에요. 이제 저희가 믿고 있는 IP의 구성 요소가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에 대해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그리고 저희 디오리진은 IP에는 핵심적으로 3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컨텐츠 사업의 전략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세계관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세계관에 사람들이 재미있게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인물의 스토리라고 생각하고 앞에 두 가지 요소가 완비되었을 때 이 IP에 기반한 돈은 아트로 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스토리를 몸에 붙이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축약된 그 감정이 축약된 어떠한 그림 한 장을 티셔츠에 붙이고 다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 어찌됐든 이 세 요소가 하나의 룰에 완벽하게 봉사하는 형태로 IP가 기획이 됐을 때 우리는 명작감을 느낀다. 이것은 잘 기획된 콘텐츠라고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콘텐츠를 굉장히 정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조금 스토리텔링 부분에 있어 조금 부연을 하자면 제가 아무래도 게임 회사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해보다 보니까 이제 웹소설, 웹툰,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 같은 이제 인물의 서사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시장과 이제 게임 시장이 필요로 하는 서사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단적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영역은 인물의 드라마를 파는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단적으로 드라마만 재밌으면 세계관은 필요가 없다. 라는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반대로 게임은 단적으로는 주인공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 자체가 주인공으로 그 게임 세계를 조망하고 그 세계에 대한 다양한 신비와 비밀들을 탐색하기 때문에 오히려 게임은 인물의 서사보다는 어떤 게임 세계관적인 요소들, 재미들 그런 것들이 좀 강조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이 두 가지 영역에 있어서 사실 스토리텔링의 시작점이 굉장히 상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소스 멀티 유즈로서의 사업적인 속도를 내는 것이 어떤 여기서부터 갖고 있는 어떤 산업의 그 다른 점, 불균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것에 대해 좀 지난 3년 동안 다양한 노하우를 쌓아오고자 노력을 하였고 현재로서는 저희로서 뭐 어느 정도 레시피를 갖추었다라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을 사업적으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정성적인 부분들이고 그런 것들 또한 어떤 표준적으로 다른 산업에 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투자를 유치를 할 때는 가장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은 어찌 됐든 기존의 한국이 갖고 있는 컨텐츠의 창발의 현장들이 크리에이터 한 명 한 명의 어떤 본인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을 세상에 대비시켜 나가는 뭐 소위 말하는 컨텐츠 업계 용어로는 이제 입봉을 중심으로 한 식으로 컨텐츠 산업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의 크리에이터가 본인의 아이디어를 갖고 약 3년 정도의 시간을 가져서 프리 프로덕션을 마치고 이걸로 첫 번째 투자를 이끌어내고 그 투자금을 갖고 세상에 컨텐츠를 또 만들어 선보이기까지의 시간이 한 3에서 5년 정도가 걸리는 이것들을 어찌 보면 일본과 미국 그리고 또 저희만의 방식을 통하여 어떤 프리 프로덕션의 근본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궁극적으로 이런 미디어 프랜차이즈 또는 아까 이제 컨텐츠에 기반한 IP를 회사가 소유하고 온전히 핸들링하면서 아까 같은 사업적인 비즈니스를 그러니까 사업적인 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회사가 궁극적으로 이 저작권을 보유할 수 있는 어떤 그
구조가 필요한 것까지 더불어서 저희는 어찌됐든 IP 기획자 중심의 집단 창작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토론 교육 문화에 기반하에 있지 않은 한국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으나 오랜 시간 동안의 다양한 시도들 끝에 일단은 저희 회사에서는 IP 기획자 중심으로 어떠한 IP에 대한 설명서를 만들고 이 설명서를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로의 확장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까지의 R&D는 마쳐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 저희가 만들어낸 컨텐츠들이 어떤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쌓았거나 그런 것들이 증명된 것은 아닌데 이런 컨텐츠 프로덕트화 또는 이런 컨텐츠 메인 프로덕션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은 저희는 어떤 사업적인 역량으로 메꾸고자 노력을 하였고요. 이 사업적인 역량이라 함은 이제 컨텐츠마다의 어떤 수익화가 되는 시점들에 대해 정확히 모델링들을 이해하고 그런 것들이 교차적으로 이루어지게끔 하여 이 IP 프로젝트가 생애 주기 내내 수익화를 할 수 있고 돈을 벌어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각 버티컬 그 장르 영역마다 서로 간의 마케팅 시너지가 날 수 있게 하는 어떤 이런 사업적인 밸런싱을 통해서 아직은 저희가 만들어낸 기획들이 세상의 빛을 보지는 못했고 인지도를 쌓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온전히 프로덕트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저희는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는 콘텐츠 산업 면면에 있는 각 그 장르별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핵심 임원진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반대로 크리에이터들 또한 뭐 EA 게임즈에서 반지의 제왕 프로젝트를 총괄하셨던 아트로서 총괄하셨던 감독님부터 뭐 이름만 대도 알만한 유명한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런 꿈과 비전에 동조하여 그리고 합치하여 현재 이런 프로젝트들이 온전히 시장에 선보여질 수 있도록 다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이런 노력들에 기반하여 저희가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내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웹툰, 뭐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게임 그리고 멀천다이즈에 기반한 그 컨텐츠 사업까지를 저희가 다방면으로 좀 아울러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 영역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소 좀 뾰족하게 속도가 나는 부분이 있지는 않으나 어찌됐든 저희가 온전히 쌓아왔던 것들이 아마도 올해 9월부터 이제 시장에 공개가 될 예정에 있고요. 어떤 하나하나의 성공에 매진하기보다 전체적인 이런 컨텐츠 포트폴리오 전략을 통해서 좀 시장에 계속해서 재미난 것들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회사의 펀더멘탈을 갖추기 위해 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사실 스타트업으로서는 또 굉장히 재미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시장 간의 시너지뿐만 아니고 최근에 이런 컨텐츠 스토리텔링, IP에 대한 니즈가 많은 이제 소비재 시장, 그 고객 획득 비용이 너무 올라가고 있는 소비재 시장에 대해 이런 컨텐츠적인 어프로치를 저희가 제안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 또한 아마도 근시일 내로 굉장히 재미난 식의 사업적인 형태로 아마도 찾아뵐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뭐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브랜드의 팬덤을 붙여서 브랜드 자체를 어떻게 하면 IP로 진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산업 스터디가 저희 내부적으로 1년 반 정도 있었고 이제 다양한 사례로서 좀 한국의 굉장히 큰 파트너들과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 또한 만약에 컨텐츠 스타트업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시장의 기회는 아까 이제 컨텐츠 시장을 조율하려면 굉장히 높은 전문 영역 전문가적인 레벨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경험들이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빠르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영역이지 않을까 하여 이것만 제가 따로 떼서 이렇게 가져온 차트가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이 IP 시장의 선진 사례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찌됐든 그 미디어 프랜차이즈로서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도 벌 것으로 예상되는 이제 포켓몬의 사례가 조금만 공부하면 사실 우리 모두에게 뭐 접근 가능한 정보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깊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으나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포켓몬은 처음에 게임으로 시작하였고 게임이 망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가장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게임은 96년 2월 27일에 런칭이 되었으나 애니메이션이 97년 4월에 나왔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2D 애니메이션 최소 제작 기간이 2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미디어 프랜차이즈 패키지 자체가 어떤 패키지의 형태로 시장에 공개되었고, 결국에 애니메이션의 성공이 게임의 성공을 다시 이끌고, 게임의 성공이 또 애니메이션의 성공을 이끌고, 글로벌리 이 콘텐츠가 나갈 때 특히 북미 권역에는 애니메이션이 먼저 나가서 인기를 끌고 게임이 따라가는 형식. 어찌 보면 이런 콘텐츠를 패키지로 이해하고 기획해낼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포켓몬과 같은 IP를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도들과 도전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이런 사례들을 학습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포켓몬 그 이상으로 가는 미디어 프랜차이즈가 나오는 것은 꿈은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기획적으로 그리고 사업적으로 조율하는 많은 동지들이 나와서 저희 콘텐츠,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에 굉장히 좋은 IP가 탄생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예, 그럼 저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케이크에서 글로벌 사업과 IP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정석규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요,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핫한 BTS나 세븐틴과 같은 K-팝 IP들이 교육이라는 것과 만났을 때 어떠한 제품과 서비스가 나왔고, 이런 것으로 저희가 새롭게 시장을 어떻게 개척해 나갔는지 그런 사례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케이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케이크는 2018년도에 창립이 된 회사고요. 영어 언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이었고요. 케이크가 2022년도에는 듀오링고 다음으로 MAU가 높았었고, 그 다운로드도 100만이 넘는 앱입니다. 그리고 2022년 6월에 케이크는 하이브 에듀라는 회사를 인수합병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하이브에서 케이크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는 2명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이브고 하나는 네이버인데요. 하이브는 3가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빅히트 뮤직이나 빌리프랩과 같은 음악을 하는 레이블 조직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속했던 하이브 에듀처럼 IP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솔루션 조직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다 들어보셨겠지만 위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된 3가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작한 거는 BTS의 노래를 팬들이 많이 듣고 BTS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팬들이 계속 듣고 있는데,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노래, 한국어로 말하는 BTS 메시지를 좀 더 팬들의 입장에서는 가깝고 직접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욕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에 한국어 교육 콘텐츠나 이런 것들은 그런 팬들의 니즈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저희 사업이 이러한 니즈 때문에 시작이 됐었던 거고요. 그리고 케이크는 네이버의 스노우의 자회사고, 저희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리텐션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간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하게 하는 것, 끊임없이 공부를 하게 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마음과 그리고 교육이 만났을 때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될 것은 모티베이션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이 마음이 어떤 모티베이션을 좀 더 증폭시켜 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사업을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하면 Learn what you love란 이 문장을 만들었고요. 다시 말해서 공부를 해도 학습을 해도 자신이 좋아하는 컨텐츠로 한다는 걸 저희의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첫 제품이 2021년 8월 달에 나오게 되는데요. 런커렴 위드 BTS고, 어떻게 생긴 제품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책과 노트, 키보드 스티커, 스피킹 펜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패키지를 열면 BTS 마크도 있고 무슨 소리펜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소리펜을 모티베이션을 주는 펜이라고 해서 모티펜이라고 부르는데요. 4권으로 구성된 책이 있고요. 그리고 BTS의 사인, 그리고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고요. 그리고 저런 노트에도 펜으로 터치를 하면 목소리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어를 공부하니까 한국어 키보드 스티커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한국어 모자가 몇 층에 있어요?
다양한 언어로도 들을 수 있고요. 직접 BTS가 사용한 음성, 사진, 영상 등을 활용할 수가 있었고요. 당시에 저희 회사는 빅히트 에듀였고요. 이제 런커리언 위드 BTS가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기억 니은을 모르는데 이 책을 냈다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가나다를 기억 니은을 배우고 싶은 수요에 맞춰서 BTS의 이미지로 만든 타이니탄 캐릭터를 활용해서 런커리언 위드 타이니탄을 만들었고요. 이 제품으로 굉장히 저희는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리펜도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2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오, 라, 해, 보라 해. 보라, 기다릴게요. 사랑해요. 굉장히 간단한 책인데요. 이 책을 공부하다 보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BTS 컨텐츠를 가지고 한국어를 배우는데 만약에 BTS가 내 한국어 선생님이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팬들은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디오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BTS 멤버를 선택을 하고 자기의 이름을 이제 입력하는 거예요. 누구야? 그러면 펜을 켰었을 때 BTS 멤버의 목소리로 팬의 이름을 불러주는데 굉장히 재밌는 서비스였어요. 셀라, 유키, 니콜, 소피아, 메이. 에릭. 자신의 이름을 치는데 보라라고 하면 마음에 안 들어서 사랑하는 보라 이렇게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보라, 함께 공부해서 정말 좋아요. 오늘도 화이팅! 사랑하는 보라, 준비됐어요? Do you have learned Korean with Tiny Tan? Then don't miss out on the audio personalization service. 네, BTS가 자기 이름을 직접 불러주니까 너무 좋아서 계속 팬만 껐다 켰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억 니은을 배우는 걸 있어서 타이니탄 캐릭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도 만듭니다. 윤경이 케이크를 이런 BTS의 영상이 기존에 있고요. 케이크를 만드는 영상이 있고 붙여가지고 꽂을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뭔가 좀 생각이 많아야지 예, 잘 된다. 그럼 이 영상에서 BTS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컨텐츠가 되는 거고 이 컨텐츠들은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학습 콘텐츠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는 이미 한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큰 감흥이 없지만 이제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고 반응이 좋고요. 요?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표현을 배우는 애니메이션이 있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런커리언 위드 BTS 책을 출시를 하고 마찬가지로 자펜 에디션, 일본 에디션을 출간하고 그리고 다음 해에 스페니시 에디션을 출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러시안 에디션도 출간을 하고요. 저희가 계약한 다음에 또 전쟁이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런커리언 위드 타이니탄도 마찬가지로 출시를 했고 그 다음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제품은 굉장히 특별한 제품입니다. 톡 위드 BTS인데 정말 BTS와 대화하고 싶은 그런 경험을 주는 제품이었고요. BTS의 팬이라면 뭔가 한국에 오고 싶어한 니즈가 있었을 거고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와서 대학 생활을 하는 거를 저희가 스토리 컨셉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대학교 생활에서 BTS 오빠들을 동아리 오빠처럼 만나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웹툰 형식으로 푼 이야기인데요.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BTS 멤버분들이 직접 이 책의 스크립트를 녹음을 해주었기 때문에 직접 BTS 멤버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스트 댄스입니다. 여기에 이름이랑 전화번호 적으시면 돼요. BTS. 펜으로 터치하면 바로 들을 수 있어요. 물론이죠. 여러분 밥 먹었어요? 맞아요. 방송 끝나고 저는 운동하고 왔어요. 맞아요. 아미한테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여러분. 우리는 아미를
또 마블 게임을 만들어서 똑같은 원리를 구성을 해서 펜으로 터치를 해서 BTS 목소리를 듣고 표현을 배웁니다. 또한 패키지 구성도 키보드 스티커를 포함해서 저런 학생증까지 저희가 만들어서 제품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BTS뿐만 아니라 저희는 블랙핑크랑도 협업을 해서 블랙핑크가 사용한 언어나 표현으로 한국어 교재를 만들었고요. 블랙핑크 In Your Korean도 굉장히 블랙핑크 멤버들이 좋아합니다. 네, 우리 블링크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요. 저희 블랙핑크의 사진과 캐릭터 그리고 목소리를 담은 이 한국어 교재 패키지가 출시되었습니다. 바로 Blackpink In Your Korean인데요. 저희가 자주 쓰는 한국말들을 담아서 만들었다고 해요. 네, 우리 블링크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저희와 함께 한국어로 이야기 꼭 나눠봐요. 함께 출시된 블랙핑크 모티펜으로 공부하면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모티펜 속 저희 목소리도 꼭 들어보세요. 리버스샵에서 만나요. 네,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재밌는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이 아이키 분께서 수우파에 나가기 전에 저희가 스텔라장님께서 작사 작곡을 해준 노래를 저희가 하나 만들었어요. 기억니은이나 가나다 한글 보급을 위해서 저희가 만든 노래인데 Repeat after me. 예, 은근히 중독적인 노래고요. 그리고 아이키님도 저희랑 작업한 다음에 잘 됐다고 굉장히 좋아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M&A를 통해서 이제 케이크 쪽으로 제가 넘어가게 되고요. 케이크에서 조금 전략을 바꿨습니다. 약간 교육적 콘텐츠의 비중을 높였다면 여기서는 조금 그 비중을 줄이고 소비자의 니즈를 좀 더 만족시켰었는데요. 프랑스 바이어하고 이야기했었을 때 프랑스에서 BTS 노래를 한국어로 부르는 게 굉장히 핫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요에 봐서 누구나 이제 가사에 대해 생각을 했겠지만 BTS 리릭스 인사이드 책 가사 그리고 콘서트와 관련된 책을 출간을 했고 또 저희가 그다음 한국 음식에 대한 인기가 높아져서 그럼 BTS도 음식을 한 그런 IP가 있었기 때문에 BTS 레시피북을 출간을 했었는데 저희가 출간하기 전에 BTS가 달고나를 만든 영상을 올렸었는데 일주일 있다 오징어 게임이 론칭이 되면서 이게 달고나 이런 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책들은 굉장히 잘 나갔고 뭐 프랑스, 인도네시아, 뭐 일본 다양한 나라에 지금 번역 출간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가 2022년이면 코로나 있었을 텐데 이게 한국 여행을 못 오니까 한국 여행을 오고 싶은 이제 팬들의 수요가 있어서 BTS 트래블북을 만들어서 한국 여행을 왔었을 때 배우는 표현들 그리고 뭔가 간접 여행 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BTS 트래블북을 저희가 출시를 했고 2022년도에는 좀 저희 사업 쪽에서 이제 BTS 멤버분이신 진님이 이제 군 입대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는 IP 확장으로 세븐틴과 관련된 세븐틴 리릭스 인사이드 책을 출간을 했고요. 그리고 진님이 군대에 가니까 이제 뭔가 편지를 쓰고 싶은 팬들의 수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편지를 쓸 수 있는 책 Dear BTS, From BTS 이렇게 구성된 My BTS 다이어리를 출간을 했고요. 그래서 정말 뭔가 한글로 글을 쓸 수 있는 책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켰고 그리고 매년 새해가 시작되면 달력을 사람들이 사거든요. 그러면 BTS 달력은 어떨까 해서 만든 제품이 365 BTS 데이스라는 제품인데 월화수목금이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저거를 365일 볼 수 있는 책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구성된 제품입니다. 진짜 더운데 아이스크림 하나 먹자. 와 너무 빠르다. 이거 아니 여러분 BTS가 사용한 저런 표현들을 하나씩 저희가 모아서 매일매일 배울 수 있는 표현집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BTS 레시피 2하고 리릭스 2도 출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븐틴에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책이 나왔는데 콘서트나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세븐틴에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많아요.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세븐틴이 한 말들을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안에 보시면 세븐틴이 한 메시지와 어떻게 한국어로 읽는지 발음,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그 한국어로 그 의미를 했기 때문에 되게 안 살 수 없는 책을 저희가 만들었고, 단순히 책을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Talk with Seventeen이라는 저희가 서비스를 또 론칭했습니다. 세븐틴에는 굉장히 다양한 영상이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소. 세븐틴의 영상을 활용해서 간접적으로 전화 통화하는 것 같은 경험을 저희가 했어요. 세븐틴이 말하면 소비자는, 구독자는 반가워요 정한 씨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구조였고요. 온라인 서비스인 만큼 저희가 뭐 굉장히 특별한 포토카드나 이런 거를 제공해서 굉장히 재밌는 제품이었고, 그리고 저희는 좀 쉽게 공부할 수 있는데 Easy Korean with BTS 책을 론칭하면서 이번엔 펜이 아니라 케이크 앱과의 결합된 상품을 또 론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펜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앱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서비스였고요. 그리고 세븐틴에 대한 달력도 저희가 출시합니다. 이게 뭐야? 솔깃한데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색깔이 딱 있어서 다양해. 깔끔해. 헤리 스타일이야. 싫어하다. 열심히 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없으면 안 돼. 네, 달력 제품들은 거의 뭐 연초나 굉장히 잘 팔리지만 연초에 굉장히 매출이 좋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사업을 간단하게 이게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스텝은 저희는 어떻게 이 IP를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야 될까가 가장 큰 첫 번째 과제였고요. 그걸 저희는 책이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콘텐츠 라인과 그런 포맷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책으로 만든 콘텐츠들은 이제 앱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서 앱으로 이제 서비스로 구현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의 주제는 바운드리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가진 이 콘텐츠와 IP를 가지고 파트너들이 가진 자신만의 독특한 자산과 유닉 밸류를 가지고 저희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과 교육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저희 쪽은 또 어떤 이머시브 아트 쪽 회사와도 협업을 해서 새로운 오프라인 공간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해온 길들을 소개시켜 드렸고, 앞으로 또 저희랑 또 협업하실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제안 주시고요. 그래서 또 앞으로 케이크랑 저희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길들을 잘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